안녕하세요. 경제의 창 구독자 여러분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번 주 시장도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지금 대형주 위주의 시세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오늘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도 있어서 오늘 주도주의 창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모셔서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키워드 이야기를 네. 했는데 사실 방송 시작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떤 키워드인지 좀 단어 공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구리죠. 네. 지금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뭐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도 봐야 되고 2차 전지 봐야 되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다음 주 돌아오는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관세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한다면 어디까지 할 거냐. 또 안 한다면 어떤 부품은 안 할 거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뭐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구리 가격에 또 관세 매긴다는 이야기가 좀 불거지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과 연관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기업을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정말 오늘 구리 이야기만 할 것이냐, 네. 내용이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자랑스럽게 오늘 구리 얘기만 됩니다.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뭐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관한 좀 디테일한 이야기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이제 구리가 왜 이렇게 상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구리를 생산하는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칠레가 이렇게까지 높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지금 화면에 보시면 2023년도입니다. 제가 24년도, 25년도 자료를 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광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07년도부터 쭉 보니까 순서 크게 바뀌진 않은 상황에서 비중만 좀 바뀌었더라고요. 일단은 순위를 보면 칠레와 페루, 콩고 참 예상치 못했던 나라 쪽에서 구리가 많이 생산이 된다. 아니 미국은요? 유럽은요? 이쪽은 매장량은 많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이 구리라고 하는 것, 광물을 이제 캘 때 뭐가 문제냐면 그냥 냅다 삽으로 파거나 가서 포크레인으로 팔 수는 있는데 그걸 못하게 환경 규제가 굉장히 또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이 없어서 칠레와 페루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 때문에 이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칠레에서 생산을 하고 페루에서 생산을 하면 미국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어찌 되었든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죠?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 올라가죠. 실예로 최근까지 또 가장 핫했던 원자재 광물하면 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 실물이 없어서 가서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금이 또 동이 나니까 은도 동이 나요. 맞아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근데 되게 어려운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게 보통 안전자산이 상승을 할 때는 비안전자산은 내려가거든요. 비안전자산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장으로 보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근 2년 동안 상승한 것 대비하면 굉장히 얕은 조정이라서 아니 안전자산도 올라가고 비안전자산도 지금 올라가는데 도대체 어떤 상품을 어떤 종목을 내가 지금 사야 되느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다 생각합니다. 어떤 힌트? 트럼프가 관여되어 있으면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금 가격이 올라간다고? 또 올라? 또 올라? 또 올라를 우리가 몇 번 외쳤는지 몰라요. 그럴 만큼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이제 크게 올라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달러 약세. 두 번째,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에 따른 구리 비축 전략. 제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마 2번과 3번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계속 경기 부양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3번 트럼프가 또 언제 관세 이야기를 꺼낼지 모르니까. 하지만 1번에 대해서는 지금의 상황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지금은 달러 강세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감은 있지만 여전히 달러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1번은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큰 이유는 일단 두 가지.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에 따른 구리 비축 전략,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는 공급단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량이 줄잖아요. 생산량이 줄면 남은 원자재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앞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구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리를 사용할 때 혹은 원자재를 사용할 때 그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사실 후자도 명확하게 보면 아니에요. 막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아니죠. 뭐 때문에 지금 많이들 확보를 한다? 앞서 이야기한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전자와 후자가 공교롭게도 지금 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 이슈에 따른 비축 전략, 전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뉴스를 통해 보면 칠레에서 지금 선적이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중단이 됐는데 뭐 가동 설비가 좀 문제가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일시적이라고 보여져요. 설비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구리를 파고 나서 이 구리를 재련하는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 구리의 재련 가격이. 그럼 재련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재련을 하는 그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해서 뭐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에 열심히 일해도 그 단가 자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생산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안 해버리는 그 찰나에 칠레에서 선적이 중단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또 재련비가 안 나오니까 공장 가동률을 낮췄단 말이에요. 낮춰서 지금 바로 생산을 할 수 없는데 앞단에서는 자꾸 자기네들 재고 쌓으려고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구리의 가격이 참 복잡 미묘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구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황동, 신동, 그리고 전기동. 일단 전기동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리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을 이제 전기동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양산형 프리미엄 가격이 거의 2월달 대비해서 현재 3월달 가격이 2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2배가 증가됐다는 것도 놀라운데, 지금 칠레라든지 페루에서 생산한 제품이 어디로 가고 있냐?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중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비중은 계속 줄었습니다. 근데 수출하고 있는 물량은 계속 늘어났다. 그러면 이 수출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돌고 돌아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 향후의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구리를 계속 비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이야기도 유럽과 불거졌잖아요. 근데 지금 알루미늄 다음 타자로 또 구리까지도 만약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아마 뭐 미장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미장을 하시더라도 생소한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려 아연과 같은 기업이에요. 네. 재련을 통해서 이제 비철금속을 취급하는 기업의 주가인데, 지금 맨 앞단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구리 가격, 현물 가격이거든요. 자, 이 차트와 맥모란의 차트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금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건 숫자 따지는 건 나중. 일단 주가 관점으론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 넘어왔을 때 봐야 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느냐? 아마 두 기업 딱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풍산, 이구산업. 대장주들. 그렇죠. 자, 풍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관련주로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드는데 과연 가장 강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가장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항상 제일 그쵸. 그쵸.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뭐 시가총액이 커서 뭐 대형주라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방산 그리고 신동 사업부. 지금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신동 사업부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비철금속 밸류를 받다 보니 아무리 방산 쪽에서 좋은 성과가 나더라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LIG 넥선 올라갈 때 그들만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주가의 발목을 쥐고 있었던 신동 사업부에 대한 밸류를 좀 높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주가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음에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앞서서 구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황동과 신동 그리고 이제 순수 구리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원자재의 비중보다 후가공 그러니까 광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깎아서 탄피를 만들거나 아니면 방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거나 후공정의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과 연동도 될 수 있지만 뒷단의 후공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 과연 구리 가격이 상승한 만큼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가? 이거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재입니다. 중간재는 당연히 후공정을 거치기 전 단계이다 보니 풍산보다 이구산업이 오늘 상대적으로 더 강했거든요.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장중에 9%까지 올라갔었고 하지만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근처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도 물론 있어요. 시가총액에 대한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구산업은 중간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리 가격과 더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 지금 관련주 중에 왜 대창, 서원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가다 말아요?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황동, 그러니까 구리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 중에 어떻게 보면 단가가 제일 좀 낮은 그 밸류 체인에 걸려 있는 기업들이 이제 서원과 대창. 여러분들이 뭐 쉽게 생각하면 서원은 수도 계량기 이런 거 만드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밸브류 이런 쪽은 이제 만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전기동을 좀 취급을 하거나 그리고 신동을 취급하는 기업들보다는 당연히 시세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사실은 원래 고려 아연이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고려 아연은 내부적인 집안 싸움이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고 그걸 논외로 떨어내고 보더라도 좀 복잡합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이게 고려아연을 투자를 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되게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려아연을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수급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서원 대창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구리 가격이 올랐으니까 풍산과 이구산업과 대창 서원을 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구리 가격이 왜 올랐는가? 그러니까 이 왜는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구리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와 지금의 구리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당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관성, 밀접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전기동이 순수 구리를 취급하기 때문에 전기동을 어떻게 보면 취급하는 LS 뭐 혹은 KBI 메탈 이쪽을 좀 바라보는 게 유리하다. 대신에 KBI 메탈은 전기동을 취급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전기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아서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동 쪽보다는 황동과 신동 중에 신동이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이제 풍산과 이구산업을 취급한다. 그리고 이제 두 기업의 차이점은 풍산은 후공정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현재 산업구조. 대신에 이구산업은 중간재이기 때문에 후공정의 비용보다는 원자재 광물에 대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향후에 또 구리 이야기가 나오면 뭘 사야 되지? 이번에 나온 뉴스에 풍산이 좋을까, 이구산업이 좋을까, 어떤 기업이 좋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딱 리스트업이 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딱 요 한 포인트만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의 뭐 특징을 좀 발견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하나의 특징 중에 지금 우리가 2025년 3월 말이잖아요. 이제 곧 4월이 다가오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2024년 3월, 4월 가격 올랐죠. 이구산업 올라갔고요. 맞아요. 2023년으로 돌아가도 3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양상이 보여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매년 3, 4월만 되면 이구산업이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유를 한번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4년에는 세계 최대 구리광산 폐쇄 이슈가 있었고 그렇죠.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 소식이 나왔고 또 23년에는 구리 가격 7개월 새 최고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이번에는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칠레 광산에 대한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이 구리 사이클, 우리가 앞서서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빅 이슈 사이클이 찾아올 때 저는 테마성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슈 자체가. 근데 테마도 5일만 가는 테마 있고 맞아요. 한 달 동안 갔다가 좀 눌렸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좀 지속성 가져가는 테마가 있고 이런 형태를 좀 특징을 띠고 있는데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단기 테마라기보다는 약간 중기 테마 같아요. 왜냐면 구리를 포함해서 원자재는 사실 한번 추세 타면 이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뭐 광물 가격이 떨어질 만한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변곡을 만나는 게 어렵지 한번 이게 타기 시작하면 상단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하단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맞아요. 일단 가는 쪽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게 맞다. 더욱이 다음 주 되면 이제 뭐 상호관세 이야기가 정말 또 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죠. 뭐 트럼프가 갑자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야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에 그럴 경우 가장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오늘 말씀드린 구리 관련주 혹은 구리 ETF 이렇게 압축을 했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대장주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는 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지만 우리가 2024년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분명히 수익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손실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앞서서 뭐 종목도 말씀을 드렸고 섹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주식정음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식정음 어플 많이 좀 다운받아 주시고요. 네. 관세에 대한 이슈는 아마 다음 주?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에 좀 많이 주말에 쏟아질 거예요. 정말 벌써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쏟아질 겁니다. 저희가 또 이번 주부터 텔레그램 채널도 만들었거든요. 이제 경제창 위라고 텔레그램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입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말 사이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좀 편하게 업로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은 꾸준히 누가 참고 잘 추적하느냐에 따라 계좌의 손익이 달라질 수 있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핵심적으로 원자재 중에 구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 드렸으니까 또 한번 잘 보시면서 구리 왜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종목별로 왜 이런 차별화된 양상이 나왔는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와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